네,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의 질을 잘 봐야 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항상 그 내용을 잘 꼼꼼히 뜯어봐야 되는데요. 현지 분위기 한번 더 점검해보죠. 글로벌 마켓 나우 갑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미증시 일단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개장에 맞이를 해야 될지를 보시고요. 자, 오늘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는 한 발 뒤로 물러섰네요. 여기에 일조를 했던 내구재 주문 현황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나까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안 글로벌 증시는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어떤 경제지표 간의 펀더멘털 이슈든 간에 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지표는 안 좋을수록 시장은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지연시킬 명분이 된다고 호재로 취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당장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오늘 또 미증시는 한 주의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거래량 631억 주에서 한 40%가량 줄어든 40억 주의 거래량을 기록한 가운데 다소 과장된 흐름이 좀 나타났다. 일단 개장은 힘차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원인은 오늘 개장 전에 공개된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형편없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역설적인 반응, 즉 연준 양적 완화 축소를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호재다라는 이 반응에 따라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미국 시장은 4시에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장 1시간 전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시리아 사태가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인익스큐서블이라고 했나요? 이걸 용서될 수 없는 하면 좀 촌스럽고요. 도저히 이게 용인될 수가 없는 변명이 불가능한 이런 사태다. 이래서 이게 또 미군이 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이제 또 부채 한도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 시한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마침 오늘 오후 3시 그 시간에 딱 겹치면서 미증시가 순간 투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늘 미증시는 너무나 정확한 전강후약 오전에 내구재 주문 부진하니까 연준 양적 완화 축소 힘들 것이라고 왕창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가 오후에 그대로 아침에 산 거 다 팔아버리고 포지션 접는 그런 선수들의 무대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증권사 리포트 하나 보실까요? 글로벌 금융사 소시에테 제네럴, 속젠이라고도 부르죠. 유력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로이터에서 주장하는 미 부채 한도 시한은 12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예상하는 부채 한도 시한은 10월 중순 등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워싱턴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좀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다. 서서히 들불처럼 불이 붙고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긴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존 베이너와 공화당은 일단 10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서 이전에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 짓되 만약에 실패 시에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계산 중에 있다. 실패하게 되면 이게 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무리하게 헬스케어니 이런 돈 쓰는 데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요 전에 깔끔하게 끝내는 게 이득인지 어쨌든 지금은 미국 국회도 회기 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휴가 분위기인데 존 베이너가 공화당 의원들한테 9월 9일 임시 소집령을 내린 만큼 하반기 연준 양적 완화 축소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더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악재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도대체 양적 완화 축소 이거 하나만 해도 외신 찾기 힘든데 이제 또 부채 한도 협상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신경을 또 써야 되겠네요. 자,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앞서 보신 대로 내구재 주문의 부진은 양적 완화 축소 지연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왔고 보시다시피 15,000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가다가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낙하하는 구간이 저 끄트머리쯤에 나오는 저기가 오후 3시거든요. 오늘의 상황은 저랬는데요. 일단은 앞부분에서 전강, 뒷부분에서 후약 이러니까 전강을 만들었던 이슈를 한번 체크해보죠. 사실 내구재 주문이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제공한 자료 보시죠. 7월 당시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7월이 전통적인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당초 한 4% 줄어들었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7.3%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하단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였고요. 금액은 총 2,226억 달러가 나왔네요. 또한 그 밑에 보시면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요. 왜 CPI나 PPI도요.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을 뺀 근원 물가를 따로 계산하듯이 내구재 주문도 가격 비중이 커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따로 발표하거든요. 왜냐면 항공기 한 대 팔리면 공장에서 뭐 이런 볼트 너트 한 2천만 개 찍어내서 그 파는 거하고 거의 가격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역시 이 운송 장비 제외한 건수도 0.6% 감소를 기록해서 이것도 전문가 예상치 보다 반대 방향으로 운송 장비 제외하면 한 0.3% 늘었겠지라고 예상했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고요. 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이게 핵심입니다. 제조업 미출하 주문량이 마이너스 9.8%로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지난 5월에서 7월 고용지표상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의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서 나왔잖아요. 게다가 업종도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즉 휴가철 특수를 커버하기 위한 이런 임시직 서비스업이 대부분 고용지표의 고용 증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 뭐 8월 말 다가오면서 휴가도 끝나가고 이런 서비스 임시직도 대대적인 지금 레이오프, 정리해고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저렇게 되면 고용지표도 자칫 잘못하면 험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양적완화 축소 결정하기 힘들어진다. 이제 요게 오늘 내구재 주문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이 기술 업종이 최근에 좀 괜찮았었는데 이것마저도 컴퓨터하고 가전이 3.6,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19.9%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통신장비도 5.5%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이거를 이제 CNBC에서는 표정 관리는 좀 하되 심각한 표정을 짓되 고맙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통 우리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표현은 주로 안 좋은 거에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대상은 연준 양적완화 축소라는 시장의 불안감에 찬물을 끼얹은 거니까 호재다 이거죠.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하나 실려 있네요. 오펜하이머 펀드에서 얘기합니다. 이번 내구재 주문 결과를 뭐 휴가철 이런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통계적 과장 효과 같은 걸로는 결코 변명할 수 없는 아주 빅 레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투심이 악재를 호재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9월에 독일 선거 있죠. 일본 소비세 논란 종지부를 찍을 걸로 조만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부채 한도 임박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고려한다면 9월은 하반기 어느 달보다도 더 불안정한 시기다. 그래서 양적완화 축소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계속 이제 뭐 줄다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뭐 불확실성 해소든 아니면 오늘 조정이든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바로 4시간 뒤에 우리가 이걸 이어받아서 출발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고 지표 나면 흔들린단 말이죠. 이게 큰 불확실성인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통계청의 대변인 쉥 레위는 중국 정부의 경제지표 가운데 PMI는 이게 민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인 만큼 거기서 이상하게 거짓말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지느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 PMI 결과에 대해서 정확도 기준에 맞는지 책임질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PMI는 헤드라인 넘버, 제네럴 인덱스 이 수치만 발표하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테니까 섣부르게 이걸 놓고서 뭐 검증하겠다느니 HSBC PMI랑 비교해서 어떻다느니 그러지 말아라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지표 나올 때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 좀 마사지 들어갔네 뭐 안 좋으면 뭐 왜 중국 정부에선 가만히 있지 자꾸 뭐 헷갈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PMI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어제 또 마침 연말에 어쨌든 중국 GDP 성장률 당초 목표 맞출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이런 입장이 나왔었고 상해 지수도 여기에 좀 화답을 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거 하나는 조금 걱정을 더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구재 주문에 대한 국채금리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며칠 만에 이제 2.8을 밑으로 내려서 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은요. 어쨌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지난 뭐 몇 주 동안 몇 주도 아니죠.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한 일주일 동안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 뭐 등등 이게 이제 어쨌든 달도 차면 기운다고 2.95까지 같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저렇게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요거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제 좀 미리 오르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함께 보겠습니다. KBW 은행합동지수 보시죠. 미 부채 한도 상향에 따라서 혹시라도 미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용 증가가 걱정되는 월가가 제일 싫어하겠죠. 오늘 0.82% 하락으로 미 증시 낙폭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KBW 은행 지수가 단기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때 이제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극도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한 거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런 차원에서 금요일날 KBW 은행 지수의 반등은 어제 코스피 지수 외국인 매수세로 들어왔고, 요게 이제 오늘 다시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를 반납했으니까 오늘 외국인도 어제 기관과 개인 물량 받아주면서 순매수 폭이 좀 커졌던 거 오늘 약간 좀 반납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